이번 일은요 정말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친누나를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한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20대 남동생의 결심 공판이 어제 있었습니다. 검찰은 누나를 상대로 흉기 끝이 부러질 정도로 강하게 찔러서 살해한 남동생의 수법이 너무 잔혹했다면서 친동생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세상에 말로 표현하기도 정말 시청자 여러분께 송구합니다. 흉기 끝이 부러질 정도로 세상에 누나한테 그런 짓을 저질러요. 손정혜 변호사님. 일단 검찰에서는 남동생이 누나가 평소에 어머니처럼 행실을 지적하고 잔소리하는 거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였다라고 하면서 우발적인 범행으로 저질렀다고 진술하는 등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범행 5일 뒤에는 여자친구와 심지어 여행도 가고 누나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 최소한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하고 무기징역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세상에 진짜 사람입니까? 범행 저지른 닷새 뒤에 여자친구랑 여행 가고 누나 명의로 대출도 받아요? 결심 공판이라면 백성훈 변호사님 검찰이 몇 년형을 내려주시라는 구형을 내리는 그런 날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검찰 구형, 그다음에 그 구형하는 과정에서의 이 피고인의 최후의 진술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실제로 반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양형에 이제 재판부가 결정을 하는데 저는 이 남성은 딱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형량을 낮출 수 있을까? 왜요? 이 사람의 지금 범행, 그다음에 그 너무 잔혹했던 범행 그 이후에 한 행동들을 보면 좀 이게 반성하고 있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제가 여기서 여러 번 말씀드릴 때 가명사유 첫 번째 우발범인가 계획범인가? 당연히 우발범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하. 순간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저를 걱정해준 누나를 살해했다. 그리고 너무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려 원망스럽다. 이렇게 눈물까지 흘렸다고 합니다. 저게 두 가지가 들어있죠. 저는 계획해서 누나를 살해한 건 아니고요. 누나를 살해했지만 저는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반성문도 여러 번 냈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네요. 김복준 의원님, 저 눈물의 정체는 뭡니까? 저는요. 네. 이제 본인은 조금 전에 우리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발적이라는 거예요. 우발적이에요. 누나가 잔소리하는 것 때문에 우발적으로 흥분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이제 이거 일반적으로 수사할 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전행위하고 사후행위를 따지거든요. 사전행위는 미리 준비해가지고 살해했는지 여부를 따져보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 거기에 부합되는 과정이 몇 개가 있어요. 일단은 누나를 공격할 때 공격 숫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공격한 부위가 거의가 급소예요. 아이고. 그러면 저게 과연 우발일까요? 예, 그것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네. 누나를 살해하고 난 즉시 누나의 그 휴대폰에서 유심칩 빼가지고 쓰면서 가처분 신고 취소시키도록 했어요. 하하. 그다음에 그 이후에 여친하고 여행 갔죠. 네. 그다음에 살해 이후에 옥상에 창고 있다는 거 알고 거기다가 시신 일정 기간 보관했다가 세상에. 열흘 뒤에 이제 사후행위, 이를테면 유기행위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강화도 가가지고 미리 준비했던 그 렌터카 미리 준비해가지고 가서 저 농수로에 그 유기하면서 가라앉도록 하려고요, 시신을. 뭐 이 페인트통이라든지 소화기, 아이고. 맨홀 그 덮개 아이고. 이런 거를 사용해서 가라앉히도록 이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요, 이 사람의 사전행위, 사후행위를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저는 이거 절대 우발범죄라고 생각 들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더 천인 공노할 행동을 한 게 마치 누나를 살해해놓고 누나가 가출한 것처럼 연기를 했다면서요, 홍종성 기자님. 그렇습니다. 누나를 살해한 게 지난해 12월 19일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딸의 실종 신고를 한 게 2월 14일이에요. 무려 2달 지나서였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 남동생이 이 누나의 전화기에 유심칩을 빼서 다른 전화기에 넣어서 본인이 누나처럼 접속을 해서 세상에. 마치 혼자서 본인과 누나가 이 메시지를 SNS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처럼 대화창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하. 그리고 엄마한테 보여준 거죠. 네. 누나가 뭐라 그랬냐면 남자친구와 여행 떠나. 아니 애도 아니고 실종 신고라니. 야 잘 있어. 찾으면 나 숨어버린다. 아하.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저 실종 신고 내면 딸이 돌아오지 않을까. 내가 실종 신고를 취하하면 연락이 올까 싶어서 그나마 늦게 했던 실종 신고도 취하했습니다. 그리고 4월 21일에
범행 4개월 만에 누나는 시신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더 소름 끼치는 행동이 있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뭡니까? 네, 앞서서 들으신 여자친구와의 여행뿐만이 아니고 이 남동생이 누나를 이렇게 살해한 뒤에도 정말 뻔뻔한 행동을 해왔습니다. 먼저 누나 장례식에서 누나의 영정사진을 직접 들고 나가면서 세상에. 이 가족과 경찰을 정말 뻔뻔하게 속였고요. 뿐만이 아니고 누나를 살해한 뒤에도 평소처럼 직장에 출근해서 똑같이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모바일 뱅킹을 이용해서 이 360여만 원 소액 결제 그리고 피해자의 저축액을 모두 꺼내서 사용했다고 하고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추가로 1,000만 원 가량을 더 대출을 받아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 남동생에게 죄책감이라는 게 있긴 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앞서도 김복준 의원님 말씀하셨지만요. 시청자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정말로 요만큼의 양심과 반성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정말 이 범행 이후에 정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자수를 하는 게 도리였을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뻔뻔한 행동, 죄다 누나 명의로 대출, 소액 결제, 집, 자기의 욕심을 다 채웠어요. 사람입니까? 정말 영장 심사를 받으러 가면서도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도 누나랑 사이가 안 좋으셨나요? 저희 누나 장례식장 갔다 왔다고 하시는데 왜 갔다 오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간이 한 4개월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이에 자수하실 마음 없으셨어요?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으세요? 도저히 물론 여느 범죄자가 다 그렇겠습니다만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번 사건 정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너무 소름이 끼칩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그래서 경찰에서는 범죄 분석관을 투입해서 혹시라도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지 이 진단과 분석을 진행했다라고는 하는데요. 네.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폐륜적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도저히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지 않는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재판 검찰이 징역 몇 년을 내려주세요라고 재판부에게 요청하는 이 결심 공판 때 재판정에 들어와 있던 사람이 있다면서요. 누굽니까? 김복준 의원님. 예, 재판부에서 이 사망한 딸의 아버지 혹은 또 가해자의 아버지 이분한테 이제 그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재판정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참 이 말 들으면서 가슴이 굉장히 아팠어요. 지금도 집에 들어가면 자식들이 반겨줄 것 같은데 이제는 반겨줄 사람이 없다. 그렇잖아요. 딸은 아들에 의해서 사망했고 또 아들은 딸을 죽인 혐의로 지금 교도소에 수감돼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아버지를 반겨줄 자식들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죽은 놈도 자식이고 죽인 놈도 내 자식이다. 참 정말 이거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네. 오직하면 이 아버님께서 본인 스스로도 극단적인 생각도 가졌다는 거예요. 절대 아버님 그러시면 안 되고요. 네. 이렇게 얘기해요. 오전에는 아들 면회 가고 오후에는 딸이 있는 그 가족 공원으로 가서 딸을 본다는 거예요. 이게 참 기구한 거죠. 이거 어떻게 보면. 네. 그러면서도 이제 어찌됐건 못난 아들이 저희 품으로 빨리 돌아올 수 있게 선처를 부탁한다 이렇게 재판부에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아버님이 조금 어느 정도는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리 그 아들의 어떤 네. 선처를 바라는 마음은 네. 알겠지만 그거는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네, 다음 달 10일에 이제 선고 공판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통상적으로 피해자가 한 명의 경우, 살인 사건의 경우, 그 경우에 이제 사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도 무기징역을 구형을 한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생각하는 모든 이런 폐륜적인 내용들을 다 종합한다면 거의 검찰의 구형대로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해 봅니다. 안타깝고 분노가 치미는 마음으로 선고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